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쉐이프 하트 페일러도 나오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2024년에 M티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현재가 어떤지, 그래서 뭐 인디케이션이나 롱텀 아웃컴, 수술이랑 비교,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panded Indication and Patient Selection을 보시면 세컨더리 MR이 아트리 MR이 있고요. 벤트리카 MR이 있는데 프로포셔네이트가 있고 다 아시겠지만 디스프로포셔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라 FR 트라이얼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 프로포셔네이트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코앱스 트라이얼은 디스프로포셔네이트 대상으로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정말 순수하게 LV가 많이 들어와서 펑션한 거냐 아니면 밸브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해주면 도움이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마이트라 FR은 시비어 심토마틱 MR이고 코앱스는 모더레이트 시비어 또는 시비어 심토마틱 MR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애니지가 발표됐는데 리쉐이프 하트 페일러 2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더레이트 시비어 하트 페일러 대상으로 503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1대1로 M티어랑 약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컨트롤이 이제 약물이고 디바이스가 이제 클립을 한 건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티어가 컨트롤에 비해서 거의 한 6% 정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카디오베스켓 데스랑 2번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2번은 거의 한 41%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KCCQ 스코어도 의미 있게 스코어가 좋아지는,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컨클루저 보면 올코스 데스 자체를 갖다가 감소시키진 못했지만 하트 페일러 입원을 시키고 컴포지트 하트 페일러 갖다가 올코스 데스랑 해가지고 컴포지트 보면 충분히 베네피셜하다. 그리고 하트 페일러 증상이랑 그레이드 3, 4 펑셔널 MR 갖다가 임프루브하는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는 컨클루전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메타애널리시스 해보겠죠. RCT가 3개가 나왔으니까요. 코앱트는 도움이 됐고 데스를 줄였고 마이트라 FR은 실패했는데 리쉐이프 하트 페일러 2가 나와서 컴포짓은 성공을 했으나 증상도 좋아지고 근데 데스 자체는 줄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3개를 갖다가 메타애널리시스를 보시면 2년 내에 하트 페일러의 입원은 의미 있게 줄였고요. 컴포지트 오브 데스 입원은 또 뭐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 데스 자체는 줄이지를 못했고 이 6minute 워킹 테스트는 분명히 증상은 해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의 RCT에서 메타애널리시스 보면 증상은 좋아지고 입원은 확실히 줄어지고 데스는 조금 애매하고 마이트라 FR이 확실히 데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게 핫한 게 2024년 뉴욕 밸브의 이제 익스펜디드 스터디라고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과연 모더레이트 MR일 때는 어떨 것이냐. 이게 결국 하트 페일러가 진행하면서 LV가 커지면서 이제 세컨더리 MR이 오는 거에 대해 있어서 너무 심해지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있어서 익스펜드 G4 그래서 클립이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에서 2,000명을 갖다 모았고 2,000명 중에 모더레이트가 36%, 시비어가 5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비교해 봤을 때 베이스라인은 양군 간의 모더레이트나 했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었고 프로시저럴 아웃컴도 그러면 모더레이트가 시비어 했을 때보다 뭐 더 뭐 프로시저럴 아웃컴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없었고 메이저 어드밴스 이벤트는 SLDA라고 클립 하나 뭐 한쪽 리플렛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나 아니면 이런 메이저 어드밴스 이벤트가 당연히 12월 때부터는 모더레이트 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올코스 모탈리티는 모더레이트랑 12회랑 차이 없고 입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증상은 모더레이트 탈 때 오히려 더 증상 유지 정도가 더 좋았고 그 다음에 MR 리덕션도 모더레이트 할 때 12회 할 때보다 MR 리덕션 정도도 컸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LV 리버스 리모델링이 LV 엔드다이스톨 볼륨이랑 엔드시스톨릭 볼륨 자체에 좋아지는 게 12월 때 하는 것보다 모더레이트 때 하는 게 훨씬 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5% 미만에는 더더욱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결과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걸 12월 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게 비용의 문제지 사실은 심토마틱 모더레이트 MR일 때 해주면 이렇게 점점 더 시비어해져 가지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트럴 FR은 의미가 없다고 나왔죠. 코앱트는 의미가 있고 여기 익스펜디드 코호트 레지스트리긴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 시비어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도움이 되는 환자를 잘 찾아서 모더레이트 때 해주면 하트 페일리어가 더 진행하기 전에 환자한테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텀 아웃컴은 이 코앱트 트라이얼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뭐 클립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5년 팔로우업이 나왔는데 데스, 입원 뭐 전부 다 5년간 쭉 처음과 차이 없이 의미 있게 하스피테이션이나 데스 프롬 뭐 애니코스나 다 의미 있게 디바이스 그룹에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엔드 포인트가 처음에 30일간의 뭐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엠볼리즘 된 거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60개월 동안 당연히 디바이스 자체에 문제가 더 생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원해서 시술할 때 문제가 없고 첫 한 달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대부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F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5년간 티어 그룹이 약물 치료한 군에 비해서 의미 있게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를 줄이고 입원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023년도에 발표된 최근, 그러니까 가장 5년 길게 팔로우한 겁니다. 서저리랑 비교해 보시면 프렌치 레지스트리 보시면 57,000명이 있는데요. 여기 서저리랑 티어랑 비교해 봤을 때 페일리어 프로버티가 처음엔 티어가 낮은데 나중에 가면은 거의 뭐 만나는 약간 이런 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서는 수술이 저게 펑셔널만 들어간 게 아니라 DMR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여튼 프렌치 레지스트리에서 보면 뭐 롱텀 봤을 때 카디오박스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풀모너리 에덴마를 봤을 때 티어가 수술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유사하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이제 마테온 트라이얼에서 이제 런던 밸브에서 2024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수술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티어랑 서지컬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1대1 랜덤을 시켰고, 그 사람들은 요랬습니다. 이제 MR 그레이드는 그렇고 EF 20% 이상 뭐 충분히 양 쓰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랜덤을 해가지고 봤을 때 뭐 나이는 평균적으로 70세, 여성 한 4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에피커시 세이프티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티어가 서저리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하게 이제 통계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의미 있게 티어가 서저리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하다. 여기 랜덤 스터디에서는 그랬고, 세이프티야 뭐 티어가 그렇게 뭐 문제되는 프로시저가 아니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 리커런스랑 그레이드 3, 4 MR 리커런스 하는 정도는 수술이 분명히 좋은데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고 데스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트 페일리어는 세컨더리 마이티어는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했다. 수술은 당연히 블리딩은 수술보다 이쪽이 당연히 낮았고요. 서저리 그룹에서 APP 생기는 확률도 조금 더 높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테크닉 어드밴스를 보시면 이게 클립이 예전에 클립만 있었는데 지금 파스칼 드래곤플라이라고 여러 가지, 이건 중국산이고 미국산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 NT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건너뛰고 이제 이게 들어와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사이즈 하나였는데 이제 사이즈가 4가지가 돼가지고 시술하기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파스칼이라고 이제 아마 내년 후년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디바이스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뭐 시술 자체가 되게 클립에 비해서 되게 잘 움직이고 조작도 편리하고 좀 안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요거랑 이제 있었던 클립이랑 랜덤을 2대1로 해가지고 파스칼 204명, 클립을 96명을 했는데 메이스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MR 리덕션이 유지되는 정도도 파스칼과 클립을 봤을 때 1년 봤을 때 96%, 94% 정도로 충분히 파스칼 시스템도 클립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하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발표되었고요. 중국산 드래곤플라이는 요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있어가지고 요게 들어가니까 중간이나 그 옆으로 셀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막아주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일럿 스터디를 했는데
뭐 MR 이상 모더레이트 MR 이상 12개월 봤을 때 87.5% 정도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가 있었고 약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MR 시피리티도 92% 정도 1년간 유지가 됐고 그래서 뭐 파스칼이나 클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뭐 세이프티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30일 비교했을 때 메이스가 5%가 조금 30일은 좀 높은 그런 결과가 보여줬고요. 그래서 파스칼이랑 클립을 1년을 봤을 때는 여기는 메이스가 9%, 올코세스 5%, 4%인데 1년까지 가면 뭐 비슷비슷한 정도의 아웃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행할 때 노하우가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시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디바이스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나토미컬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스핑 존에 이제 리플렛이 충분히 길어야 되고 갭이 너무 크면 하기 어렵고 마이트럴 밸브가 너무 작으면 MS가 생기니까 하기 어렵고 리플렛이 너무 얇아도 힘들고 양쪽 끝으로 가는 커머셜 젯은 당연히 시술하기 힘들고 발라우스 디지즈 같은 것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처음엔 돼 있었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아나토믹에서도 언수트블 하지만 이미 이 레드존에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386명에 봤을 때 82세 48% 여성이었는데 MVA, 바이리프 프롤랩스, 카펜터 타입 3A 시술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인후를 다 했고 수트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주 적합한 꽃다마 같은 수트블, 인터미디에이트, 넌수트블 되게 해서 138명, 178명, 70명 나눠가지고 했을 때 초창기 데이터는 이런 넌스톱을 한 사람은 다 페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모탈리티는 뭐 4.3% 정도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으나 확실히 넌스톱할 때 좀 높은 면이 있고 그런데 테크니컬 석세스가 수트블은 95%, 91%, 74% 그래서 한 4명 중에 3명은 성공하고 디바이스 석세스는 그러니까 넣은 거는 한 81% 정도 성공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거나 중간이나 넌스톱을 했을 때 뭐 떨어지긴 하지만 넌스톱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저희 나라는 당연히 아니고 요것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몇 군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터미디어트도 하시고 스톱을 넌스톱을 케이스도 한두 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그래서 이 파스칼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나토피악한 컴플렉스 페이션트에서도 거의 93% 정도 임플란트 석세스 레이트가 있었고 MR 리덕션 유지되는 것도 92%, 펑셔널 클래스도 84% 정도로 충분히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갈수록 어려운 시술들도 지금 여러 가지 디바이스 나오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현재의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더레이트 세컨더리 MR도 티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M티어가 현재까지 5년 나온 거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은 아주 엑셀런트하고 그래서 M티어가 수술에 있어서는 넌 인피리어한 게 이제 마테온 트라이얼에서 저희가 보여줬고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복잡한 컴플렉스 M티어도 결국은 익스퍼런트 오퍼레이터에서 시술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